안녕하세요. 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오르고 있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부산까지도 아파트 값이 다 올랐다라는 지금 워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정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정말 한숨 쉬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팩트적으로 나오는 지표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이 기대 심리에 얹혀 있는 호가세에 힘입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의 모든 자본시장의 뭐 공통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추매가 있어야 됩니다. 추매. 그러니까 그 추세, 우상향 추세에 따라서 이 추격해오는 매수세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몇 아파트 케이스, 오른 케이스만 지금 지표로 잡아놓고 있어서 이 값을 공식적인 또 아파트 상승세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위험하냐? 깡통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일정 정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산 가치를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자산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는 거의 죽었죠. 근데 집값은 오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대 심리가 지금 호가세를 떠받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금매 현장에서의 실거래가는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뻥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 금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지형도가 지금 상당히 고금리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2100조나 되는 물고 있는 이 주담대 시장 결국 가서는 이 금리 내관을 건드리게 될 거고 그냥 중앙이 뻥 비어 있는데 조금의 균열이라도 생기게 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그러니까 지방도 지금 오른다라는 이 워딩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집값 상승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팩트 상황은 오르지 못하고 보합세거나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견인력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심리전이었죠. 계속해서 오른다, 오른다. 양봉의 이런 그래프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최고점에 있고 이것보다 이제 더 오른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도 계속적인 어떤 오름세를 가진 이 주력 종목들도 정점에 이르면 보합세를 보이거나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보름 동안 못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15만 원 찍고 약간 주춤하고 있죠.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지금 오른 지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2022년 폭락이 왔던 때 빼고는 계속해서 우상향, 우상향. 지금 뭐 거의 부르짖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까지도 지금 건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오른다고 하는데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운대구 한번 보시죠. 2주일간 거래를 보면 경남 마리나가 7억 2천 빠졌어요. 해운대 두산 위브드 제니스 6억 5천 빠졌습니다. 빠지는 폭이 굉장히 크죠. 3호 가든 역시 4억 8천 빠졌고 해운대 센텀 두산 위브드 3억 5천 현대 그린맨션 3억 3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뭐 부산에서 17억, 뭐 34억, 14억 하는, 야, 지방인데도 뭐 강남 아파트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 이제 10억대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방 아파트가 10억을 넘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좀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해운대구의 지금 실질적인 거래량은 40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지금 평균 선을 조금 이제 유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부쩍 거래량이 늘고 추매 세력이 붙어가지고 뭔가 불을 붙여야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거래가 다 죽었는데 이게 지금 지방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래구 보시죠. 동래구 럭키 아파트 4억 9천, 일광자이 4억 3천, 그리고 명지 국제신도시 4억, 동래 레미안이 4억, 일광자이 프루지오가 4억. 대체적으로 4억 이상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에서 5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 팩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일종의 기대 심리를 반영한 호가세를
뭐 계속적으로 지금 백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래 구독 31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 달수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12월 달이 아직 1월은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거의 요쪽 수준에 와 있을 겁니다. 1월 달은. 예, 그만큼 지금 거래가 빠지고 있는 거고. 자, 수용구 볼까요? 광안자이가 4억 3억 6천, 센텀 비스타 동원 2차가 3억 4천, 남천자이가 2억 9천, 현대가 2억 8천. 대체적으로 17%에서 30%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누적분만 보더라도 하락 누적도가 굉장히 스탯을 잘 쌓아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적 하락도가 부피가 커지면 결국에 가서는 오르려고 했던 상한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게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고점에 물려있는 이 주식 종목이 더 이상 이제 오르지 못하고 조정 기간을 겪지 않습니까? 하락하게 되고 다시 뭐 오름세로 가든 또 내림세로 가든 전체적인 어떤 하락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파트 시장은 이런 하락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 2022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하락하는 지표를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호가세와 기대 심리는 다 접었죠, 당시.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서울에서도 한 20%, 30%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매 현장에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토막 나는 아파트가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22년보다 지금 지표가 더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래는 거의 절벽이고, 대출은 규제로 묶여 있고, 금리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국채 금리와 그리고 은행채 금리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두들겨 패려고 지금 빈틈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차주들은 돌아오는 금리 후달려서 경매로 넘겨야 하는 또 매물 건수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차주들은 금리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고점에 있는 매달려 있는 아파트 어떻게 죽겠습니까? 떨어져야 죽지. 잘못 죽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수용구 196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아파트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거. 지금 공갈발차는 이게 완전히 비어 있다니까요. 이게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채 아닙니까, 부채. 그 부채는 뭐를 물고 있다? 금리를 물고 있다. 금리는 어디에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시장하고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 대변동성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금리를 때리고 있고, 은행채 금리를 때리고 있고, 은행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대금리 마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컴퍼스 다리를 쫙 벌리고 계속해서 예금금리 째급째급 낮추고, 주당금리는 뭐 쑥쑥 올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난다, 이러다가 정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50억 보유세 소문도 들리는데, 대통령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죠. 예.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보유세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뭐 최후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시그널이 계속해서 적색진으로 보내면 보유세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어떤 워딩을 던진 것 자체도 약간은 좀 쎄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책실장,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소득세처럼 구간 더 촘촘히 다 이 살라미스식으로 잘라내가지고 고가 1주택 겨냥해서 세금을, 보유세를 매기겠다라는 또 뉘앙스도 살짝 내비쳤습니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가에서 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검토해보겠다, 뭐 연구해보겠다,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케이스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예고편적인 어떤 파편적 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보유세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는 일단 접어두고 양도세, 중과세 30% 다주택자를 향해서 이제 때려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죠? 일단은 주택 공급 형태로 지금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닥 그렇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바로 카드 나옵니다. 보유세 카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 세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구간 이제 촘촘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언론에서 그냥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냥 슬쩍 넘어간 것 같지만 이게 어찌 보면 세제 개편의 어떤 마스터 플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딱딱 찍고 있는 그런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대통령도 뭐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50억 보유세 얘기까지 지금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20년 동안 그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요거는 조금 의문부호를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보유세 부분도 상당히 강화돼서 그냥 바로 카드로 딱 꺼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부담 없는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주택자들, 특별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세법 개정안 또 하나의 또 큰 의제가 나왔죠. 임대인 파산 시에는 지금 어찌 보면 이 경매 상황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전세보증금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땡전 한 푼 못 받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행법이 파산 및 개인 회상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이거 치명적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현재 강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 임차 보증금 중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규정이 요새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직접 경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9년 전세법 나왔죠. 9년 전세법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수면 위에 딱 드러나게 되면 이거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9년 전세법은 뭐 너무 전세 시장을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소멸시키는 제도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요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100% 통과가 된다. 요게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굉장히 좀 미진해진 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보증금이 생명과도 같은 돈인데 이 돈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돼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직접 경매 신청권이 신설이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행 뭐 최대 4년인데 뭐 개정안 뭐 9년 나오는 거, 요거는 조금 논의 과정이 좀 거칠 것 같고, 요거는 현실화될 수 있다.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거는 바로 통과를 시켜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이게 양갈래로 갈 수가 있죠. 9년은 조금 보류해두고 임차인 경매권은 살려두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땅땅땅 두들겨 가지고 바로 통과를 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이 9년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 시 최대 이제 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선, 전세금이 5%로 제한이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법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뭐랄까 전혀 오르지 못하는 어떤 집값 기저의 이 현상들 제외하고 그냥 뭐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알바노 그냥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시장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현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 돈의 흐름만 쫓아간다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오를 것인지 내일 뭐 내릴 것인지 딱 보는 거는 수급만 보면 됩니다. 수급 얼마나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거래 대금이 나왔느냐, 그리고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 등등 해가지고 얼만큼 얘네들이 사들였고 팔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주가 종목의 등락이 결정되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아파트도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뭐 30조 B2까지 하면서 뭐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뭐 어마무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0조 B2, 아우, 그냥 아찔아찔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금 뭐 신용 잔고 증가해 보십시오. 여기다 다 이제 빚내가지고 몰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도 고점입니다. 엄청난 고점이에요. SK하이닉스도 고점입니다. 일주일간 잘 못 올랐어요, 둘이. 요 곧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거 고점에 물릴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도 나도 막 그냥
여기다 돈 집어넣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집어넣었다가는 이 아파트 연끌하는 그런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 장도 좀 쎄한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3대 주가지수 모두 하락했다. 왜냐면 지금 미군이 군함 띄워가지고 이란이 좀 유사시에 어떻게 하면 좀 개입하겠다라는 지금 군사적 행동에 그런 어떤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도 뭐 좀 떨어졌고 나스닥도 뭐 별로 못 올랐습니다. S&P 500 역시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뭐 기술주 위주로 뭐 강한 상승 전환을 지난주 초반에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인텔은 뭐 개박살 났죠. 지금 뭐 거의 뭐 미국장에서 볼 수 없는 18% 마이너스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나왔어. 예상치가 134 정도였는데 발표가 130. 아니 이거에 한 두세 배 나와도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거의 뭐 세네 배 정도의 실적을 냈었어도 그냥 주가가 꼬로박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주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재료를 사용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 재료가 소멸되면 주식시장은 투명한 시장이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기본적인 재료가 없어. 소진이 다 됐습니다. 호재도 없어. 근데 계속 올라가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가서는 이거 완전히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린다, 올라간다, 뜬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매수 심리 보십시오. 평균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죠. 더 내려가 있죠. 인천은 더더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표는 서울 오른다. 매수 심리 회복됐다. 아니 한국 아파트 시장은 무조건 그냥 입하고 잘 털면 그 입하고 턴 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줄 알아봐. 결국 돈의 힘을 어떤 사람도 못 이깁니다. 수급 현상이 굉장히 지금 경색 국면 아닙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개인도 못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법인 차원에서 또 뭐 엄청난 이 현금 따발 들고 와가지고 막 집을 사재꼈는데 다 발각되니까 이제 다 도망가고 빤스런하고, 수급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법인적으로도 막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 라인도 지금 뭐 PF 모기지 또 여러 가지 이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수급 현상, 결국 가서는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해서 부동산 시장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초반에 말씀드려요. 뭐 이거 매수 심리가 이런데 뭐 부산도 오른다고 난리 났다 뭐 이러고 대구는 더 떨어져 있죠. 지방은 더 합니다. 뭐 집값 더 뛰기 전에 지난해 서울 생애 첫 매수 11년 만에 갔다 뭐 최대다 이러는데, 당연하죠. 무주택자야 뭐 지상 최대 이 과제가 집 사는 거 아닙니까? 생애 첫 매수는 이분들이 뭐 기다렸다가 11호 대책 나오기 전에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든 그런 어떤 수요인데, 10월 15일 이후에 지수는 아주 형편없게 떨어졌습니다. 매매 집합 건물의 생애 최초 매수 비중 43. 당연하죠. 무주택자 10년 20년 기다려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집을 사신 건데 추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매수가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자, 미국 보세요. 집 사면 지옥이 펼쳐지는 나라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집값이 쌉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택시장 완전히 이제 막혀 있고,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높아요. 6.1%입니다. 금리가. 뭐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금 매물이 지금 10만 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매도 그리고 전세 월세 합치면 조금은 다른 어떤 양상이고, 미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보다 집 사기 쉽습니다. 취득세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집값의 20% 정도를 먼저 현금으로 내면 나머지 은행 대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집 사고 나면 문제가 되죠. 왜? 보유세. 재산세 한국 같은 경우는 10억짜리라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인데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율이 2.4%입니다. 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12,000달러,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자체의 보유세가 이렇게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투기가. 그냥 집단적으로 법인이 막 이렇게 몰아서 이제 사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보유세 얘기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가서는 집값 계속 들썩거리면 바로바로 보유세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국이 지금 뭐 거의 뭐 2.4%, 우리나라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 방향은 곧 이 기승전 보유세로
귀착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정말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전세법이 획기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임차인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게 됐고요. 9년 전세는 조금 약간은 좀 갸우뚱한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물릴 가능성도 많고,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요. 금리 상황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뭐 부산까지도 오른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세로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